네, 제가 그 MVC 모델을 하면서요. MVC 모델을 하면서 이런 구조로 그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는 거는 카페나 혹은 블로그와 같은 그런 어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전체 목록을 검색하고 그리고 글 하나하나를 검색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레퍼런스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었고, 이런 기능들이 새 글을 작성한다거나 글의 목록을 보거나 글 하나하나의 상세 목록을 본다거나, 그리고 뭐 수정 삭제를 하는 이런 기능들은 게시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웹 서비스들이 다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뭐 쇼핑몰이든 SNS든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뭐 유튜브나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뭐 배달 앱이나 쇼핑몰 같은 것도 다 이런 범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만든 거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만든 거는, 자, 여기가 우리 앱의 전체 메인 페이지예요. 그리고 요청 주소입니다. 여기가 전체 메인이고요. 전체 메인에는 뭐 지금은 너무 단촐하긴 하지만 두 개의 메뉴밖에는 없지만, 뭐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필요한 메뉴들을 쭉 더 넣으시면 되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주고요. 자, 저는 두 개의 카테고리인데 지금 하나, 게시판이라고 하는 하나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자, 메인에서 게시판을 클릭을 합니다. 게시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주소가 보드 메인으로 바뀝니다. 보드 메인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체 글의 목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글, 즉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글을 가장 위쪽에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제목에는 각 글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는 제목, 작성자, 수정 시간, 조회수까지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각 글의 상세 내용은 글 제목마다 링크가 달려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 보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너무 안 꾸몄죠. 이번 시간에 여기를 좀 꾸며볼게요. 여기를 좀 꾸며보고, 조회를 한번 하고 나면 새로 고침을 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백키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이 백키를 이용해서 게시판 메인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이거는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로 리퀘스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리퀘스트가 서버로 오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었던, 캐싱하고 있었던 임시 데이터들을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전, 뭐 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히스토리에 따라서 저장하고 있었던 임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백키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지 말고 어떤 경우에 여기다가 만약에 메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메인으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 버리면, 그 메뉴를 통해서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 왔을 때에는 조회수가 정상적으로 늘어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것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고요. 상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었던 거는 뭐냐면 색을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게시판 메인에서 색을 작성이고요. 자, 이 색을 작성은 보드 인서트라고 하는 주소에 매핑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청 방식은 겟 방식이고요. 겟 방식에서 제목,
제목 뭐라고 할까요? 잘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게시판 분명히 잘 동작하나요? 서블릿과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서블릿과 JSP는 재미있나요? 어드민이 작성했다고 할게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작성 완료도 똑같은 보드에 인서트예요. 근데 요청 방식이 다른 거죠.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어때요? 한 번도 조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회수는 0번. 방금 들어갔으니까 1월 14일 16시 47분. 어드민이 작성했고 제목은 잘 되나요? 라고 하는 게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방금 작성한 거 맞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있고. 됐죠? 네. 그리고 한번 글을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새로 고침해 보세요. 조회수가 증가된 거 맞죠? 네. 여기까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아직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메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새 글을 작성하고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글의 상세 보기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뭐 웬만한 기능들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런 웹사이트 하나를 만든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검색 기능도 넣을 거고요. 네. 뭐 제목으로 검색하기, 뭐 내용으로 검색하기, 뭐 작성자로 검색하기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을 다 그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정하고 삭제도 할 거고요.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까지의 기능들은 다 잘 되죠?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잘 되죠? 항상 이 그림,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게 다 이 그림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퀘스트는 컨트롤러가 전달을 받고요. 컨트롤러는 어떤 리퀘스트냐에 따라서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전체 검색, 그럼 리퀘스트 파라미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새 글을 작성하는 메뉴 보여주세요. 새 글을 작성하는 폼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뭐 1번 글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BNO가 필요하겠죠. 타이틀 컨텐트 유저 아이디를 인설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리퀘스트였었다면 리퀘스트 파라미터 다 읽어야 되겠죠. 그런 작업들은 컨트롤러에서.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리퀘스트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그게 우리가 서비스의 셀렉트, 업데이트 이런 거 만들었던 거죠. 근데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SQL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셀렉트와 업데이트로 인설트와 업데이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셀렉트와 업데이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SQL 문장들을 가지고 있는 DAO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하죠.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개 이상의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DAO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는 여러 개의 커넥션들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실제 DB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혹은 셀렉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DAO의 메서드는 서비스한테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서비스는 그 결과를 컨트롤러한테 리턴을 해주고요. 컨트롤러는 자기가 받은 그 리턴 결과를 서비스의 리턴 결과를 리퀘스트에 심을 수도 있고 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면에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리퀘스트에 심어야 되는 거고, 화면에 보여줄 내용이 없다 그러면 리퀘스트에 심을 필요가 없고,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리퀘스트에 심어서 뷰로 포워드 또는 리다이렉트, 그러면 JSP 뷰가 리스폰스를 보내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모델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죠?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호출할 때, 서비스가 DAO를 호출할 때 모델 클래스들이 이용이 될 수가 있고요. DAO가 리턴할 때, 서비스가 리턴할 때 역시 모델 클래스가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JSP한테 정보들을 전달할 때에도 모델 클래스가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화살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림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만들었던 이 패키지 구조들, 패키지와 소스 구조들 이해되시죠?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었고, 그죠?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었고, 모델, 도메인 클래스가 있었고, 퍼시스턴스, DAO 레이어가 있었고,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가 있었고, 모든 요청을 컨트롤러가 먼저 받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서비스는 DAO를 이용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죠. 그 결과가 어디로 가요? 밑에 웹앱에 있는 JSP로 가죠.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도메인은 다 이용이 돼요. 컨트롤러에서도 도메인이 모델 클래스가 이용될 수 있고, DAO에서도 모델 클래스가 이용될 수 있고, 서비스에서도 모델 클래스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나 리턴 타입으로. 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자, 상세보기 페이지의 UI를 조금 예쁘게 꾸며볼게요. 자, 우선 나브를 추가를 할게요. 여기는 내비게이션 메뉴. 내비게이션 메뉴에는 여기서는 어떤 메뉴들을 넣을 거냐면 UL을 넣으면 되겠죠. UL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어떤 메뉴들을 넣어볼 거냐면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갈 수 있는 페이지들을 다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메인 페이지로 갈 수도 있겠죠. 전체 메인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게시판의 메인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게시판의 메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보기 페이지에서는 그 둘 다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메뉴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서 무슨 메뉴를 만들 거냐면 게시글 수정 메뉴, 수정하기. 여러분들 글 수정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로 수정하기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을걸요? 이런 목록에서 바로 수정하기 들어가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글을 먼저 보고 여기 어딘가에 메뉴가 있겠죠.
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뭐 수정하기라고 하는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클릭하면 그때서야 여기가 어떻게 되게끔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되겠죠. 그냥 상세 보기만 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게 보이고, 그러니까 편집할 수 없는 모드로 보이고,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여기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벌써 메뉴가 이렇게 생기고 있죠. 메뉴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는 글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는 3개의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메인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링크만 추가하면 이렇게 링크만 추가하면은요 메인으로 보내는 거는 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컨트롤러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게시판 메인으로 가는 기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컨트롤러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메인으로 돌아가기, 게시판 메인으로 돌아가기는 전부 다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는 루트에 보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현재 페이지는 어디예요? 현재 페이지는 보드죠. 현재 디렉토리는 보드죠.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될까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게 메인이죠.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는 한 단계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게시판 메인은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게시판 메인은 현재 디렉토리에 죄송합니다. 이 메인이 아니라 디테일을 보고 있었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는 보드의 디테일을 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디테일을 보고 있었던 폴더는 보드 폴더예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뭐밖에 안 남아요? 루트밖에 안 남죠. 컨텍스트 루트잖아요. 그게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고 현재 디렉토리. 이게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에서 메인으로 바꿔주면 그게 게시판 메인으로 돌아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메인으로 가기. 이게 메인 가기예요. 수정하기는 아직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없어서 요거는 일단 나중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이 주소와 이 주소가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게시판 메인부터 볼게요. 여기 메인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로 고침을 하셔도 되고요. 주소줄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게시판 메인 봤죠? 자, 조회수 2개가 있었던 24번 글 클릭할게요. 자, 여기가 메인과 게시판 메인 2개가 있죠. 메인 가볼까요? 클릭. 여기 가죠. 게시판 메인 다시 가보세요. 조회수 몇 번으로 바뀌었죠? 3번으로 바뀌었죠. 다시 잘 되나요? 게시판 메인으로 바로 갈게요. 게시판 메인 조회수 4번 바뀌었죠. 백키로 이동한 게 아니라 우리가 리퀘스트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새로 리드를 했고 새로 리드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됐다? 조회수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자, 잘 동작하죠? 여기까지는 잘 동작하나요? 네. 주소를 어떻게 쓰나 요거 잘 보세요. 전부 상대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경로. 이제 이거 꾸미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UI를 꾸미는 거는 클래스 속성. 부트스트랩의 클래스 속성만 주면 돼요.
nav 탭스. 그 다음에 li에다가 주시면 되고요. li에는 nav item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nav 아이템을 어디다가 주시면 되냐면 li에다가 전부 다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주면 되고, 앵커 태그에는 클래스 속성을 nav link라고 주시면, 요만큼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아마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이렇게만 넣으면, 네, 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직 요거랑 좀 다르게 아직 안 들어갔죠. 앵커 태그가 없어요. 앵커 태그가 없어서 요게 nav 링크라고 하는 게 안 들어가 있죠. 그거 이따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렇죠? 일단은 앵커 태그까지 만약에 넣어보면 앵커 태그 href만 없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클래스 속성만 주죠. 클래스 속성만 nav 링크 똑같이 이렇게 주면은요. 똑같이 주면 상세 보기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오는데 클릭은 안 되죠. 클릭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href가 없잖아요. href가 없어서 클릭은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메인 가보면 조회수 바뀌어 있죠.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메인 돌아가면 조회수 그때마다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백키는 안 되지만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줌으로써 메뉴를 클릭해서 되돌아가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회수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는 아직 우리가 투드라고 남겨둘까요?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해서 투도 아직 할 일 남아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나중에 이걸로 찾아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이거 너무 보기 싫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좀 꾸밀게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꾸밀 거냐면 저는 폼으로 꾸밀 거예요. 폼으로. 왜 폼으로 꾸밀 거냐면 나중에 처음에는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둬서 편집 못하게끔 했다가 아까 수정하기 버튼 있었잖아요. 수정하기 버튼 누르면 그 폼 자체를 저기 읽기 전용으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수정하기에서 그 폼을 비슷하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폼을 먼저 만들 거고요. div를 먼저 넣을게요. 이거 넣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할까요? 네. 클래스 속성 주려고 div를 하는 거예요. 영역을 잡아서 그 영역을 부트스트랩 클래스로 CSS 꾸미기 위해서 이거를 준 거고요. 여기를 폼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줄 거예요. 자, 이 폼 그룹 안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레이블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블 썼던 거 기억나시죠? 폼을 만들 때 특히나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옆에다가 레이블을 넣어주면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레이블을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게끔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예, 그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때. 그 레이블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레이블에는 for라고 하는 속성을 줍니다. 이 for라고 하는 속성은 왜 주는 걸까요? 레이블이 누구를 위한 레이블이냐를 지정하기 위해서 for를 주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 레이블이 누구의 폰인지 알려주기 위한 무슨 속성? ID 속성이에요. 그죠?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BNO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HTML 엘리먼트에 대한 레이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이 녀석은 일단 클래스 속성을 먼저 주면은 부트스트랩 꾸미기 위해서 클래스 속성은 폼의 컨트롤이라고 할 거고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BNO. 이 아이디를 준 목적은 뭐냐? 레이블이 BNO라고 하는 아이디로 인풋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클래스와 아이디는 됐고요. 인풋에는 무슨 타입의 인풋이냐라고 필요하죠. 자, 여기는 뭘 써줄 거냐면 글번호를 쓰려고 해요. 번호 텍스트를 써주면 돼요. 아니면 넘버라고 하거나 넘버라고 할까요? 넘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버든 텍스트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글번호는 우리가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글번호는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 컨텐트 이런 것들만 수정하는 거지 글번호는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타입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넘버로 하고요. 일단은 넘버로 하고 인풋 안에다가 값을 넣고 싶어요. 인풋 안에다 값을 넣고 싶으면 무엇을 하면 되죠? 무슨 속성 쓰면 될까요? 맞아요. 밸류 속성입니다. 밸류 속성. 밸류에다 뭐 넣으면 될까요? 밸류에다가 글번호니까 보드 BNO 됐죠? 보드 BNO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보드 BNO 우리 처리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편집하면 안 된다 그랬죠? 편집하면 안 되니까 read only. read only라고 하는 속성이 편집하지 못하게 할게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자, 요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div가 있고요. div는 클래스, 폼, 컨트롤, 죄송합니다. 폼 그룹. 그룹이라고 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레이블과 인풋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폼 그룹,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고 레이블에는 for 속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nput이 있을 거예요. input에 클래스 속성이 있는데 input마다 클래스 속성은 form, control. 네,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요런 것들이요. 글번호 다음에는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제목 다음에는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요거는 좀 이따가 요 부분 수정하고요.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 다음에는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다음에는 레그 데이트가 있고요. 레그 데이트 다음에는 뷰 카운트가 있고요. 뷰 카운트 다음에는 리플라이 카운트가 있죠. 제 기억이 맞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얘네들이 복사가 될 거예요. 그것만큼. 그것만큼. 그거는 뺄게요. 어태치는 일단은 뺄게요. 어태치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글번호가 들어갔고요. 글번호 다음은 뭐를 넣을 건가요? 글번호 다음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네임 속성 넣을게요. 네임 속성. 네임 속성을 똑같이 BNO라고 하겠습니다. 네임 속성을 BNO라고 네임 속성을 주는 목적은 뭘까요? 폼에서 어떤 인풋에 네임 속성을 주는 목적은 뭐 때문일까요? 폼에서 리퀘스트를 전송하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전달되잖아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변수의 이름. 그게 무슨 속성이에요? 네임 속성.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우리 인서트 할 때 네임 속성 줬잖아요. 그쵸? 인서트 할 때 네임 속성 줬었죠. 그쵸? 네. 지금은 상세 보기에서는 전송을 하진 않을 거지만 전송하지 않을 거에서 여기 액션도 없고 메서드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어디서 활용할 거라 그랬어요? 수정하기에서 이거를 활용을 할 거고, 수정하기에서는 글번호가 전송이 돼야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임 속성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글번호 밑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글 제목을 넣을 거예요.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타이틀을 인풋 밑에 여기 id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수정했으면 제목도 나중에 전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임 속성에다가 똑같이 타이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은 타입이 뭘까요? 제목은 타입이 텍스트. 자, 여기다가 value 줘야죠. value는 뭐라고 주면 돼요? 달러 보드 타이틀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도 일단은 read only. 그쵸? 그 다음에 required 반드시 필요한 값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직은 수정하면 안 돼요. 아직은 수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값이에요. 자, 요거는 나중에 read only를 빼게 될 거예요. read only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폼 그룹은 제목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글 내용이 있어야, 본문이 있어야죠. 본문은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를 content라고 하면 되겠죠. 내용은 인풋이 아니에요. 그죠? 인풋이 아니고 뭐죠? 텍스트 에리어예요. 텍스트 에리어. 그쵸? 맞습니까? 네. 텍스트 에리어고요. 자, 요 부분도 우선 클래스 속성은 똑같이 클래스 속성은 form control이라고 주시면 돼요. 인풋과 똑같이 클래스 속성을 form control이라고 주시고요. id를 줘야 되겠죠. 텍스트 에리어에 id를 왜 줘야 돼요? 레이블로 id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줄까요? 컨텐트. 여기 있는 이름 그대로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속성? 네임 속성. 이거는 왜? 전송할 때 필요하니까. 전송할 때 필요한 변수 이름도 컨텐트. 됐죠?
여기는 5개라고만 할게요. 5개. 컬럼은 없어도 돼요. 컬럼은 없으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동으로 완성이 되고요. 텍스트 에리어의 본문 내용은 어디다 넣을까요? 텍스트 에리어의 본문 내용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드의 컨텐트. 인풋은 엔드 태그가 따로 없죠. 인풋은 엔드 태그가 따로 없기 때문에 value가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텍스트 에리어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가 따로 있잖아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가 따로 있으니까 컨텐트 어디다 들어가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컨텐트, value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되셨습니까? 됐죠?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수정하면 돼요, 안 돼요?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럼 얘도 read only. 그 다음에 글 내용 반드시 필요해요. required. 요거 2개 또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폰 그룹입니다. 그 다음 폰 그룹은 작성자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작성자 아이디. 글을 작성한 사람. 글을 작성한 사람이니까 유저 아이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디를 만들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아이디 이름은 뭐랑 똑같이 쓰자. 보드 모델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쓰면 겹치지 않게끔 아이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드 클래스, 모델 클래스 잘 만들어 놓고 그 모델 클래스에 있는 변수 이름들을 아이디, 네임 이런 용도로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 만들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죠? 자, 여기는 이제 클래스 폰 컨트롤. 그럼 여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디 속성을 주면 되고요. 뭐라고? 유저 아이디 똑같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임 속성 주시면 되죠. 똑같이 유저 아이디. 고민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이디는 타입이 텍스트가 맞죠. 텍스트가 맞고 여기 value 들어가야 되죠. value는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보드의 유저 아이디. getter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 read only. 수정하면 안 돼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required. 필수 항목이에요. 필수 항목. 아이디 빠지면 안 되죠.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폰 그룹입니다. 아이디 다음에 표기가 되는 게 뭔가요? 작성 시간? 네. 최종 수정 시간. 그러니까 최초로 인설트가 됐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됐을 때의 그 시간. 그러면 여기는 그 변수 이름이 멤버 변수 이름이 뭐였어요? 멤버 변수 이름이 reg date였었죠. 아마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더 완성을 여기까지만 완성을 시킬게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여기도 레이블이 인풋을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아이디 속성 똑같이 여기 for에서 사용한 이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송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 이름 regdate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인풋의 타입은 시간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date라고 하는 타입이 있을 거예요. date. 날짜라고 하는 타입이 있을 겁니다. 맞나요? 찾아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있죠? 날짜라고 이렇게 있어요.
날짜라고 있고 여기에 value를 넣어 주셔야 돼요. value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간이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연월일만 표시가 되고 시간이 표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value를 어떻게 채울지는 read only로 해주시면 되고 read only로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required는 아니에요. read only로만 하면 돼요. 자, 여기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format 태그, JSTL 태그가 필요해요. JSTL 태그. 자,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려면 그건 어디에서? 지시자. 그쵸? 퍼센트 골뱅이 태그 라이브러리. 포맷 태그만 있으면 돼요. 포맷 태그. 그리고 URI의 포맷.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기능 이용하셔서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들 채우시면 됩니다. URI 부분. 네. 요거 추가하셨으면 밑으로 쭉 오셔서 여기에서 무슨 태그를 사용할 수 있냐면 FMT로 시작하는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format date. 여기 밸류에 이걸 사용하면 되죠. bold reg date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죠? 사용하시면 되고 태그 중에서 패턴이 있고 패턴에다가 연 대쉬로 할까요? 슬래시로 할까요? 우리 메인에서 어떻게 표시했었죠? 제가 메인에서 대쉬로 했었군요. 대쉬로. 그러면 여기도 대쉬 mmdd 그 다음에 24시간 분초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밸류를 이런 패턴으로 그 다음에 변수를 세팅을 해야죠. 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얘를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변수 이름을 reg date 이것도 reg date라고 해도 돼요. 이 이름이 여기 있는 이름을 그대로 어디다가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아이디나 네임하고 다른 거예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set attribute 할 때 attribute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attribute 이름을 EL에서 사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날짜까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이 조회수. 조회수. 그죠? 조회수는 view count라고 하면 되겠네요. view count. 그죠? 그러면 id 여기를 view count라고 하시면 되고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이름 똑같이 view count 고민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타입 조회수는 숫자겠죠. 넘버고 여기 value가 있겠죠. value는 조회수 보드의 view count잖아요. 그쵸? 자, 여기도 read only.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read only만 주면 돼요. read only.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최종 수정 시간과 조회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수. 댓글수. 그러면 여기는 reply count 이렇게 주면 되겠죠. 변수 이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슨 속성 주시면 되냐면 id
똑같이 reply count라고 주시면 되고요. 네임 속성, request 파라미터의 이름이죠. 똑같이 reply count라고 주시면 되고, 타입, 댓글 수는 넘버 타입이겠죠. 넘버 타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value EA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드에 reply count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아직 여기서는 수정하기 전이니까 read only. 네, 다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는 어태치먼트는 첨부 파일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널이에요. 네, 그건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 다 이제 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할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예쁘게 보일 거예요. 레이블 최종 수정 시간 인풋. 여기 바의 이름이 value에다가, 그 다음에 조회수, 댓글수 이렇게 들어가죠. 그게 폼으로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속성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클래스 속성들은 전부 다 뭐 때문이다? 부트스트랩 주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스타일 주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작성하신 분들은요. 자,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메인 페이지, 게시판 메인 24번 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보다는 많이 예뻐졌죠. 그죠? 글 상세 보기 페이지, 메인, 게시판 메인 수정하기. 요건 아직 우리 없고요. 글 번호 수정 안 돼요. 그죠? 수정 안 되죠. 제목 수정 안 되죠. 입력할 수가 없어요. 게시판 잘 되죠. 작성자 아이디. 잠깐만요. 밸류가 잘못 이거 안 찍히네요. 조회수랑 댓글수는 맞는 것 같은데 연, 월, 일, 시분초가 안 맞는군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 안 되죠. 예, 여기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최종 수정 시간인데 보드에서 regdate라고 읽어왔고요. 보드에서 regdate라고 읽어왔고 format date 쓰겠다고 했고 패턴 연, 월, 일, 시, 분, 초 패턴이고요. 이걸 regdate라고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름과 여기 이름이 동일하면 되는데 되는데 fmt format date 패턴 뭐가 문제지? 잠깐만 여기에 데이트가 아니고요. 데이트라고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데이트가 있고 데이트 타임이 있죠. 여기 텍스트 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데이트나 데이트 타임은 그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타입이어서 여기를요 텍스트로 할게요. 텍스트. 이게 문제였어요. 얘가 지금 문자열로 만들어 버렸죠. 이거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날짜 타입을 이런 포맷의 문자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그 문자열을 인풋에서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자열을 인풋에서 출력만 해주면 돼요. 출력만. 자, 요것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다시 볼까요? 잘 나오죠? 네. 2022년 1월 12일 11시 59분. 그 다음에 다시 게시판 메인
테스트 2번 1월 12일 12시 게시판 메인. 여기는 1월 14일 11시 29분. 잘 나오죠 이제. 여기는 1월 14일 16시 47분. 네. 네, 뭐 때문이었었냐면 여기를 날짜 타입이라고 데이트라고 하면 연월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타임이라고 하면 10분초밖에 안 나오고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면 날짜와 10분초가 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브라우저가 표현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열이다. 날짜를 문자열로 변경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문자열 해주시면 돼요. 네, 이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세 보기까지 오늘 완성을 했고요. 수정과 삭제는 못했네요. 오늘 했는데도. 네. 수정과 삭제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월요일에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메인 페이지부터 전체 기능이 다 동작해야 돼요. 게시판 메인 가기, 목록이 쭉 보이고요. 목록에서 클릭하면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되죠. 그쵸? 네, 내용들 잘 보이죠. 메인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상세 보기에서 게시판으로만 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세 보기에서 수정 확인을 우리가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에서 여기를 다 리드 온리를 없애줄 거예요. 리드 온리를 없애서 그 수정할 수 있게끔. 근데 리드 온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글번호 수정하면 안 되고요. 제목이랑 내용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목이랑 내용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작성자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게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작성한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게끔 할 거여서 여기 read only에서 우리가 해제를 할 거는 제목과 타이틀과 컨텐츠만 read only를 해제할 거예요. 그거는 수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한데 과제는 뭐냐면요. 현재까지 게시판 메인에서 만든 모든 기능들 있죠. 전체 목록 불러오기, 그 다음에 새로운 글 작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상세 보기, 여기까지. 즉 뭐냐면 select all 기능하고요, 전체 검색 기능하고요, insert 기능. 정리를 하자면 필요한 기능들이 데이터베이스로만 생각해 보면 select all이에요. 어디에서? 유저 테이블에서. 이게 첫 번째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만들었던 순서 생각해 보면 insert into users 뭐뭐뭐, 새로운 사용자 등록하기 기능. 새로운 사용자 등록하기 기능이 색을 작성 기능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select all from users, 여기에 조건문 있는 거. 죄송해요. 네. 어떻게 돼버렸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은 유저 테이블의 전체 검색. 유저 테이블 전체 검색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select
SQL 문장으로 하면 select all from users가 될 거예요. 이런 기능이 하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users 테이블에 신규 회원 등록이에요. 등록인데 이거는 insert into users, 그 다음에 컬럼, 어떤 컬럼들이 필요할지 보시고요. values 요거 하란 얘기고요. 요거 하란 얘기고, 세 번째 users 테이블에서 상세 보기. 이거는 회원 한 명에 대해서 상세 보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능이냐면 select from users where user id가 무엇인, 이렇게 세 개. 요 세 가지 기능. 유저 테이블의 전체 검색 기능, 신규 회원 등록 기능, 테이블 상세 보기 기능. 그게 우리가 게시판 메인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죠? 게시판 메인에서 한 일이 뭐냐면, 게시판 메인에서 한 일이 이런 일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메인 페이지를 딱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야 될 내용들이 1번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이 쭉 그려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메뉴가 있어요. 새 신규 회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는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서 테이블이 있을 텐데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이메일과 포인트, 모든 정보들을 다 보여주는 페이지.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보드에서 했었던 기능들, 요거 3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보드에서 했었던 기능들이 요거 3개인데 이거 3개에 대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들이 완성되겠죠. 게시판처럼 게시판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 색을 작성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포인트가 보여지는 페이지가 있을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 많이 지났네요.